자, 이어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야, 요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차별화가 시간이 갈수록 더 진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특히 이 수급단에서 봤을 때 현 선물에서 강하게 매수를 보이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 안에선 연일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반도체, 바이오의 급등락이 엇갈리면서 어제 지수는 이렇게 상하락이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부터 볼까요? 정말 얼마 만이죠? 삼성전자가 드디어 6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한 5, 6개월 만, 거의 반년 만인데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급을 들어오는 거 보면 꽤나 연속성을 보이고 있고 그 아랫단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저희가 몇 차례 이번 주에 또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바가 있죠. 그런데 주성 엔지니어링의 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장중에는 더 크게 탄력을 보이면서 신고가 터치. 자, 이제 이런 기존 주도 섹터에 들어갔었던 매기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확실하게 쏠릴까요? 특히나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됩니다. 저희 같이 또 고민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엔 바이오입니다. 어제 유한양행이 드디어 초록을 발표했는데 학회 전에 생각보다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렉라자를 존슨앤존슨의 아미반 탄압과 같이 병용 요법을 해서 사용을 했더니 그 결과 생존율이 무려 60%에 달한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예상했었던 그 생존 기대 기간보다도 훨씬 더 서프라이즈로 나온 건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양행의 상승률을 보시면 2% 그냥 오름세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에 반해서 알테오전과 ABL 바이오는 기대감을 가져볼 법도 한데 벌써 이렇게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된다. 이제 기대감은 다 소멸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걸까요? 또 새벽에는 HLB 결국에 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다시 또 추가 서한을 보내야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오는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힘을 실어보는 게 맞는 건지 우리 또 알테오젠을 집중적으로 밀고 계셨던 분이 오늘 나오기 때문에 더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올해를 이끌어 갈 것만 같았던 방산과 조선 로봇인데요. 여기도 사실상 회복의 탄력도 측면에 따져보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물론 어제 하루만 놓고 봤을 때 낙폭이 꽤나 크긴 했지만 주간 단위로 보면 물론 올랐던 적도 있죠. 그런데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다 보니 힘이 좀 붙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증 이슈 때문에 시간외에서 하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방산에 대한 센티 악화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볼 거고요. 로봇은 젠슨왕 CEO가 휴머노이드 이용 이제 보편적으로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로봇주도 별로 힘을 못 냈습니다. 이제 방산 조선 로봇에서 바이오도 아니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 쏠림이 본격화되는 걸까요? 궁금해집니다. 끝으로 이렇게 시장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서도 자리를 잘 잡고 꾸준히 가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들을 좀 살펴봤더니 공통적인 건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LG화학과 LG이노텍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언급이 되고 있던 바였고 오뚜기, 삼양식품, 음식료 어제 저희도 다뤘지만 또 다른 호재가 나왔죠. 농심에 이어서 오뚜기도 이제 4월 1일자로 라면값을 인상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타자는 또 삼양식품 등 식품업계에서 라면값 또 전체적으로 줄줄이 인상을 하는 건 아닌지 서민으로서 밥상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되나 그래도 주식시장 차원에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내수시장 방어로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을 좀 다르게 또 봐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섹터들 쭉 전반적으로 리뷰해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서 봐야 하는 이슈 뭐가 있는지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망의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자, 메모리업계 풍향계로 꼽히는 그 기업인데요. 자, 매출은 80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달러 56센트로 각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즉 가이던스 역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왔습니다. 특히 HBM 매출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이 마이크론 CEO는 데이터 센터 수익이 1년 전보다 3배가 늘었다면서 3분기, 즉 다음 분기에는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D램과 낸드 수요 또한 기대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시간외에서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국내 증시에 들어오는 반도체 수급에 더 탄력을 줄 수 있을지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기사 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산의 대장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3조 6천억 원, 국내 기업이 실시한 유증 가운데 최대 규모인데요. 이 중에서 1조 6천억 원 정도는 현지 공장 설립 등 지상 부문에서 해외 방산 투자 등에 활용할 걸로 전해졌고 8천억 원은 해양 부문에서 방산과 조선 쪽의 거점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 9천억 원 정도는 국내 주요 사업장에서 설비 또 운영하는 자금으로 투입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방산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유럽, 중동, 호주, 미국 등에서 2035년까지 매출 70조 원, 영업이익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계획에도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터치하며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싸늘했는데요. 자, 앞으로 이 글로벌 방산 우주 항공을 넘어서서 조선 해양의 분야까지 탑티어로 도약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 전체적으로 총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와주실 분은요, IM증권 이화진 과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따끈따끈한 마이크론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분기의 매출과 EPS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죠. 가이던스까지 상당히 괜찮은데 과장님은 이번 마이크론 실적에서 어떤 포인트를 좀 주목하고 계셨을지 궁금해요. 네, 마이크론이 HBM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었다는 거는 물론 작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은 아마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의 아마 관전 포인트는 실제로 디램이나 낸드 쪽에 대한 매출 성장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디램에 대한 매출 성장만 하더라도 거의 40~50% 이제 성장을 해왔던 부분이고 그게 고스란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의 지금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반도체로 좀 수급이 쏠려왔던 부분이었고 물론 최근에 이제 모건스탠리 이제 리포트에서도 물론 이제 시장이 좀 모건스탠리 리포트에 굉장히 좀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죠. 워낙 이제 조금 부정적인 스탠스에서 최근에 물론 V자 반등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는 좀 원만하게 계속 성장하는 단계로 지금 보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겨울이 가고 좀 봄이 오고 있다. 그런 시각에서는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 관련해서 레거시는 워낙 이제 톤 다운된 시각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여기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 자체가 충분히 어닝스 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이번 주만 하더라도 거의 한 1.5조죠.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그죠. 외국인이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사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수급적 요인이 거의 흡수해버리는 그 협상 대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이쪽으로 좀 시각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벌써 반도체로 수급 쏠림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물론 이제 화요일, 월요일쯤에 아마 이런 시각도 있었을 겁니다. GTC 2025가 열렸으니까 또 작년처럼 엔비디아 들어가네 이걸로 단기적으로 옮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이 데이터로 말씀을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최근에 3월달 랜드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게 되면서 내년 다음 달부터는 샌디스크도 마찬가지고 YMTC도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PL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당연히 이제 Q가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받쳐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는 일단 바닥은 지나간 거는 좀 분명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레거시가 회복이 되는 게 우리가 감산 효과로 공급을 조절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수요 증가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마이크론 실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확실히 지금 방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게 지금 댓글에도 그런 게 나와 있는데요. 마이크론이 쏘아 올린 게 닉스와 참전이 될지 궁금하다. 네. 결국 양대장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고 과장님도 이제 삼성전자 네. 라든지 메모리 쪽은 이제 좀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한 2주 전부터 주셨던 것 같거든요. 원래는 사실 중국 쪽은 이제 이구한신 정책이 있으면서 이제 스마트폰 쪽 이제 수요가 이제 올라왔고 최근에 델 테크놀로지 이제 대표가 얘기해왔던 게 PC 시장에 대한 회복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동안은 우리가 서버 쪽은 사실 뭐 AI 쪽 때문에 충분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근데 그 두 개 쪽 스마트폰과 사실 PC 쪽은 워낙 오랫동안 그 침체기에 있었던 상황인데 물론 올해 한 10월쯤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이 이제 종료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PC 교체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PC와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올라가고 있고 기존의 전반적인 IT 전방 수요가 이제 크게 회복하는 사이클이 이제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대다수가 2025년 하반기를 좀 그 이중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지금부터 사이클이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확실한 거는 이게 예전 이제 우리가 2010년대보다는 사실 사이클이 사실 길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제 기술력도 빨라지고 수요가 한 번에 들어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돌아왔다가 다운 사이클 갔다 바로 업 사이클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전 상반기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좀 중심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왜 그냥 왜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로 얘기를 하냐면은 네. SK 하이닉스 실제 더 잘 나오겠죠. 잘 나온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주식 시장만 들여다보게 되면 왜 삼성전자에 수급을 많이 들어오느냐? 새로운 거기 때문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잘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최근 랜드 쪽이나 이제 뭐 메모리 쪽은 대부분이 삼성전자 비중이 굉장히 크고 글로벌 점유율을 보더라도 그 삼성전자 거의 한 35% 정도 비중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회복세가 이쪽에서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그러면 12단 반도체가 이번에 컬테스 통과 여부가 얘기가 나오면서 5월, 6월쯤에 실제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8단 반도체는 그러면 이번 1분기에 녹아들겠냐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SK 하이닉스 때문에 4분기 실적에서 그만큼 영업이익 마진이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지난 분기 때 4조 원 됐죠. 굉장히 엄청난 많은 많이 가이던스보다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5조, 6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삼성전자의 좀 수급이 더 쏠림 현상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HBM 통과가 나와야지 수급이 확실하게 이제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네. 거죠. 좋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 전제하에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의 탄력성을 조금 더 기대해 본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럼 소부장은 우리가 차별화 기준 어떻게 둬야 됩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밸류체인 단으로 봐야겠죠. 뭐 최근에 특히 테크잉 뭐 이런 기업도 테크잉, 뭐 핸들러 쪽은 뭐 여기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 네. 특히나 삼성전자가 뭐 이슈가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 좋죠. 이제 워낙 저 디램 쪽 익스포저가 굉장히 크고 예. 그 스테스 다이싱 이 커팅 장비가 삼성전자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삼성전자가 뭐 관련된 뉴스 뭐 HBM 뉴스만 나오면 바로 이오테크닉스가 거의 한 10% 정도의 변동성을 좀 보여왔던 측면이었고 그러면서 최근에 한 15만 원까지 좀 반등이 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네. 그 제우스라는 종목도 있고 그러면 분명한 거는 이제 동진 세미캔도 최근에 소재 쪽으로 많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냥 삼성전자 밸류체 흐름이 당분간은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물론 이제 한미 반도체와 이게 하나비전은 좀 별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분위기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비전이 들어갔어? 근데 들어갔는데 최근에 공급 계약이 나왔죠. 네. 대략 한 몇 대 정도에 대한 이게 어느 정도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세론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네. 대신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기존에 물론 각동신 회장이 올해나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미리 어느 정도 전망을 해왔지만은 하나비전이 들어오게 되면서 가격 단에서도 그렇죠. 다운이 돼버리고 거기에 대한 비중 자체도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과연 HBM4로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에서 보는 이게
여기 마진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은 그 이후에 조금 공급 계약을 보면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제도 저희가 같은 진단을 들어본 것 같아요. 결국에 그런 TC 본더 장비단은 앞으로 업그레이드 될 부분에 있어서 추정치가 뭔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소부장도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보라고 하셨는데 혹시 종목단에서 뭐 네. 보고 계신 게 있다면요? 삼성전자 밸류체는 뭐 이미 다 말씀드렸고, 그럼 추가적으로 저는 봐야 될 거는 네. 분명한 거는 올해는 중국 쪽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반도체 자금률을 한 25%까지 올리려고 끌어올리고 있고, 네. 실제로 CXMT만 하더라도 올해 이제 메모리 쪽에 대해 점유율을 한 4%에서 10%까지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수혜가 누구냐? 물론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일단은 그런 흐름을 받았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넥스텐입니다. 이 넥스틴. 이게 반도체 이제 건사 장비인데 네. 물론 SK 하이닉스 비중도 굉장히 크고 삼성전자도 있지만은 특히 중국이 올해 10월부터 공장이 이제 중국의 10월에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지스포 이제 검사 장비가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고 근데 원래 이 시장 자체가 거의 90%가 저기 미국에 있는 KLA가 있는데 대신에 신규 주문이 못 들어갑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워낙 반도체 갈등이 좀 심하다 보니까. 네. 근데 그 시장을 넥스틴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최근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이런 게 대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넥스틴이 중국의 공장이 완공이 되고 그럼 이걸 사는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피해 가격이지만은 이 보조금을 받고 사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오더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넥스틴은 아마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넥스틴에 대한 팁까지 주셨어요. 차별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요즘 종목에 대한 수익률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이화진 과장님 종목도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여기서 정리 마무리하고요. 이제 바이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는 오늘도 지금 분위기 심상치 않아요. HLB 기다렸었던 간암 신약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 FDA 승인이 불발된 걸로 확인이 됐고 또 보완 요청서를 받은 걸로 알려졌거든요. 네. 저희가 작년에도 HLB 점검했을 때 네. 우리 과장님은 애초에 간암 시장 자체가 이렇게 큰지 모르겠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이게 지금 작년 기준 하더라도 3조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이게 작은 거냐? 폐암 치료제 시장이 거의 한 15조. 아까 유학양의 렉나자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폐암 치료제 시장이 크고 물론 간암도 추후에 뭐 로슈나 바이엘이나 아스트라제네카나 물론 추후에 뭐 HB도 들어가게 되면 뭐 7조까지는 2040년까지 커진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HAB 시총이 얼마입니까? 10조입니다. 근데 HAB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열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합치면 거의 한 17조까지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3조 시장에서 러슈가 이제 아바스틴이나 티센텔이 이제 SC로 시장을 얼마만큼 잡고 있냐? 60%를 잡고 있습니다. 60%는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1.8조가 거의 러슈가 거의 잡고 있고 나머지가 바이엘, 아스트라제네카. 물론 우리가 HLB가 경구형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고는 있지만은 이번 또 CRR 이게 2차 보완 받은 게 똑같은 겁니다. 1차 때 똑같이 그대로 받은 게 그렇죠. 캄레니 주막 관련해서 제조 시설입니다. 이게 또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보완을 받아야 되는 좀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투시 자체가 또 한 번 또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그건 또 6개월 뒤냐 또 10개월 뒤냐 또 이거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눈에 또 의심했어요. 보완 요청서 지난번에도 받던 것 같은데 맞아요. 다시 또 받았다. 그러니까 시일이 걸린다라는 건데 그러면 HLB를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네. 그 밖에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시작된 건가 했는데 어제 낙폭이 그냥 그래요. 다른 기업의 센티로 투심이 악화돼서 눌렸다고 하기에는 꽤 컸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조금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 부분이 일단은 저는 공매도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정말요? 워낙 이제 예전에 공매도 있을 때가 항상 제 첫 번째 타겟이 되는 애들이 제약바이오. 왜냐면은 제약바이오는 모멘텀으로 가는 이제 흐름이 많았지 실적으로 가는 케이스가 거의 적잖아요. 그쵸. 물론 아무리 알테존도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매도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차익 신호이나 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알테존 AB 끝난 거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각 종목마다
이게 모멘텀이 계속 남아 있고 알트로젠 같은 경우는 물론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두 건이 나오긴 했지만은 치후에 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죠. 그리고 로슈, 화이자 여기다가 듀피젠트 이제 사노피와 관련해서 계약 변경 등 이슈들이 아직 많은 이제 모멘텀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수급적인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AB의 바이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HB 다른 한 건의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다른 다 바이오 무너졌죠. 섹터 센티가 완전 무너지긴 맞아요.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이 지금 발표되는 것들 어제 한올 바이오파마도 있었죠. 대부분 인상 3상입니다. 우리가 언제 임상 3상을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나왔었냐. 또 SK 바이오팜 순위 씨도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던 이제 임상 흐름들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다음 달 AACR도 있을 거고 또 그 다음 달은 아스코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모멘텀 효과는 있는 거고 단순히 우리는 그런 수급적인 영향에 조금 불안 심리가 좀 경계감이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데 저희 믿긴 해야 되는데 투자 전략을 네. 공매도 이후에 다시 매수를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뭐 체크해볼 필요는 있고 물론 이제 공매도 이후에 저는 제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실제로 공매도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 물론 지금 대다수가 지금 이번 주에 외국인 들어오는 거 다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지금 들어오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금액 자체가 사이즈가 달라지게 되고 이게 어느 파급 효과가 다른 섹터까지 이제 분산되는지 여부를 저는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정말 이 공매도 효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시장에서 보는 이제 그 자체가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위상이 올라간다고 감안을 해봤을 때는 그때는 만약에 특히 제약바이오다라고 해봤을 때는 특히 뭐 알테오젠이나 아니면은 워낙 비중이 높은 뭐 셀트리온이나 이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쉽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또 한 번 랠리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매도 이후에 수급 분산을 좀 지켜보고 나서 저희가 다시 계속 매주 뵙고 네. 있으니까 돌다리 두드려 볼게요. 자, 이번에 공매도 얘기 나온 김에 방산이랑 조선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방산 조선도 공매도 이전에 지금 탈피를 하려는 심리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악재 아닌 악재가 또 나왔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시간외에 지금 하한가를 터치를 했거든요. 근데 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실은 앞으로 더 미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좀 마련하겠다라는 쪼라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심리죠. 이게 4분기 기준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금이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3조 2천억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있는 상황에서 돈을 또 시장에서 빌려오는 거죠. 왜 그런 거죠? 그 심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아하. 보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이제 우리 흔히 삼성 테크인 이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이 예전에 또 하나 관련된 또 그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면서 그동안 계속 유상증자를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시장이 또 한번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아까 왜 공매도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되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수주를 계속 꾸준히 좀 받아왔고 유럽 국가들도 계속 국방비 증액을 해왔었고 그러면서 향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럼 실적도 더 나올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공매도 그런 타겟이 되겠냐라고 얘기를 할 수는 네.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이미 다음 달 폴란드 2차 수출 계약도 뭐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이것도 솔직하게 말해서 나와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폴란드예요? 그러니까 작년 지금? 9월 달부터 계속 네. 얘기가 나왔었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폴란드 그 예산을 뭘 샀냐면 그 FA50인가 그걸 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남아있는 예산이 남아있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납토 쪽에서도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거는 실제로 지금 방산 수입에 대한 비중을 보면은 미국 다음으로 굉장히 높은 것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게 우리는 굳이 우리 유럽 쪽에서는 방산에 대한 경쟁력이 없냐라는 이제 멘트를 해왔었고 뭐 최근에 뭐 라인메탈이 본격적으로 실적도 올라오면서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수주를 받았을 때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느냐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시장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 3년 전에 2차 전지가 한참 날아갔을 때도 공장 짓고 또 공장 짓고 돈 빌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회복을 됐는데
있는데 근데 이게 업황 자체가 꺾이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고민하는 게 가동률입니다. 그죠. 가동률이 안 올라면 고정비 비담이 올라갔고 왜냐하면 이틀 전에 SK이노베이션이 15조 수주를 했음에도 주가가 어제 별로 안 좋았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가동률이 안 올라가고 고정비 부담이 있고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은 차입금이 20조입니다. 그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주를 받으면 뭐 하냐 이거죠. 이게 물론 SK이노베이션은 28년부터 이제 공급이긴 하겠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이게 방산 쪽에 대한 설마 그동안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이 작은 노이즈 하나 자체가 차익 실현의 빈미를 본격적으로 만회해버리는 거 아니야라는 시장에서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 다음은 뭐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는 이 노이즈 자체가 작은 게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조금 유의해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다 몰려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그렇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조선도 비슷한 결로 봐야 되겠죠? 그 캐파 문제에 대한 언급들을 계속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는 상황이고 물론 네. 어제 오스탈 그 이사의 진입 실패 그 이슈가 아마 조금 또 한번 결국에 다 지금 하나 그룹 자체에서 하나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올라왔다가 하나 때문에 지금 하나 빠지고. 때문에 지금 조선 방산에 같이 영향을 미치기는 한데 예. 물론 이제 오스탈을 제외하더라도 물론 미국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 군함이나 뭐 잠수정에 대한 모멘텀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산과는 조금은 결이 다를 수는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캐페스 투자에 대한 제한성으로 인해서 수출 추정치가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동안 밸류에이션 쪽으로 주가가 올라왔다기보다는 거의 내러티브한 이제 모멘텀 플레이로 이제 올라온 상황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더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꼭지는 아니겠지만 당분간 쉬어가는 쪽 흐름은 조금 맞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쪽은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진단입니다. 같이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주셨으니까 오늘 경계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은 좀 짧게 가볼게요. 네. 젠스왕이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았다.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인데 로봇주도 힘이 없었어요. 로봇도 사실 뭐 공매도 타겟은 타겟이죠. 왜냐면 실적이 바로 나온 건 또 그죠.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실적이 바로 나오면은 사실 공매도 이거 누르면 됩니다. 이겨내면 되는데 물론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사실 GTC 2025 있을까에 대한 고민. 물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휴머노이드 관련 신양산 테스트를 4월이나 아마 5월쯤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저는 이제 로봇이 다시 한 번 더 좀 강한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네. 지금 SK 그리고 한화, LG, 포스코 이쪽과 관련해서 좀 지분에 대한 이슈가 아마 부각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힌트를 본 게 최근에 SK온이 어제 아까 그 얘기했죠. 15조 이슈가 네. 나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유일 로보티스와 관련해서 조금 수준 모멘텀이 충분히 이쪽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SK 쪽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와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 안에서는 유일 로보틱스에 대한 희망의 끈은 아직 갖고 계시네요. 네. 탐방 이후에 계속되는 관심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시장 어디에 힘을 실어봐야 될지 힌트를 얻고 싶은데 저희가 하나 찾아본 게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였죠.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한시적인 비자 면제를 오는 3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일단 항공, 여행, 면세 이쪽으로 또 일시적으로 수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기가. 그럼 제 탑픽은 글로벌 텍스프리겠죠. 그게 면세 결국에는- 쪽을 보세요. 네, 아니 왜냐면은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명동 저기서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 바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게 잘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가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 화장품 쪽에 대한 수급적인 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괜찮았죠. 만큼 예. 뭐 최근에 뭐 실리콘투나 예. 아니면 최근에 코스맥스 뭐 이쪽으로 흐름이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화진 과장님 전날은 화장품이라고 저희가 매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제 장도 어김없이 화장품이 갔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글로벌 텍스프리랑 함께 화장품도 지켜볼 거고요. 오늘 시장의 역시 무게는 반도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까지 잘 챙겨보도록 할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화진 과장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